오늘도 만보 걷고 뿌듯해하는 당신.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? 만보를 걸었는데 살은 왜 그대로일까요?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당신에게 비만 전문의 오상우 교수가 전하는 충격적인 한마디. 만보 걷기? 숨 안 차면 그냥 산책이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. 그래요.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는데 칼로리가 태워질 리가 없죠. 걷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. 다만 진짜로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숨이 차야 합니다.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평지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. 만보를 걸었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면 그냥 동네 산책한 거예요. 지방은 얘 숨 차네. 에너지 태워야겠다 싶을 때 비로소 빠지기 시작합니다. 아셨죠? 하루 만보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한다는 거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기 좋은 살 빼기 효과 100점짜리 운동은 계단 오르기라는 점. 이것만 아셔도 살 빼기를 위한 기초 상식은 다 아신 겁니다. 자, 이쯤에서 오상우 교수의 다이어트 원칙 5가지를 소개해 볼게요. 어쩌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들이더라고요. 자,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음식을 먹을 때 약간 배고프게 먹어야 합니다. 위는 풍선 같아서 자꾸 늘어나요. 그러다 보니 평소 먹던 양만큼 안 먹으면 허전한 느낌이 들죠. 그런데 이 위가 생각보다 적응력이 빠릅니다. 일주일만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먹으면 위가 줄어들어요. 이때 중요한 건 숟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입니다. 딱 배부르다라고 느끼기 직전에 내려놔야 해요. 그래야 에너지를 지방에서 끌어다 쓰게 됩니다. 팁 하나 드리자면 밥그릇 크기만 줄여도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. 이 팁 무척 효과적이니 잘 활용해보세요. 두 번째 원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. 다이어트에서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적입니다. 살 빼야 하는데 왜 안 빠지지? 라는 생각 자체가 지방을 꽉 붙잡아 둡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지방을 더 붙들어 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치팅데이.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먹을 때 오히려 살이 빠지기도 해요. 그러니 체중계에 올라가는 걸 멈추세요. 숫자에 집착할수록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. 대신 한 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거울을 보세요. 옷이 헐렁해졌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겁니다. 세 번째, 숙면입니다. 다이어트를 한다면 잠을 잘 자는 것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.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어나요. 그러니 야식이 땡기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또 잠을 제대로 자야 몸이 지방을 분해할 여유가 생깁니다. 수면 중에는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쓰니까요. 그러니 잠이 부족하면 지방은 그대로 남고 폭식만 부릅니다. 여기서 팁 하나.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. 푹 자는 것만으로도 살 빠지는 느낌 진짜 있습니다. 네 번째 원칙은 몸무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.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입니다. 그래서 초반에 뚝 떨어지는 체중에 기뻐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좌절하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. 허리둘레가 줄었는지 바지가 헐렁해졌는지. 이런 변화들이 진짜 지방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.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중계보다는 옷핏을 확인하세요. 마지막 5번째 원칙, 숨이 찰 때까지 움직이세요.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조금만 더 언급해보죠.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. 만보를 걸었어도 숨이 안 차면 그건 그냥 산책입니다. 하지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땀이 나기 시작하죠. 이런 순간에야말로 지방이 연소됩니다. 하루에 10분씩 3번 숨이 찰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굳이 헬스장 안 가도 돼요.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타기,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 같은 일상 속 활동으로도 다이어트는 충분히 가능해요.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. 유퀴즈에 출연한 오상우 교수가 냈던 퀴즈인데요. 배에 힘주고 다니면 뱃살이 빠질까요?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
특정 부위에만 힘을 준다고 그 부분의 지방이 빠지지는 않아요. 팔에 힘을 준다고 팔뚝살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. 윗몸 일으키기만 한다고 뱃살이 빠지지도 않습니다. 몸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내장지방 같은 고집불통 지방도 움직입니다. 또 하나, 반신욕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? 역시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 반신욕으로 땀을 뺀다고 해서 지방이 빠지진 않아요. 빠지는 건 수분입니다. 체중계에선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 보여도 물 한 잔 마시면 원상복구죠. 그리고 흡연하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,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. 흡연자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 대신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. 겉보기엔 말라도 뱃살만 볼록 나온 경우가 바로 이거죠. 내장 지방은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. 결국 담배는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오상우 교수의 다이어트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약간 배고플 때 멈추기. 둘째, 스트레스 받지 않기. 셋째, 숙면하기. 넷째,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기. 그리고 다섯째, 숨이 차도록 운동하기. 네,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한 게임입니다. 숨이 차야 지방이 탄다. 스트레스를 줄여야 지방이 녹는다.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. 숨이 차야 이기는 게임,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 때입니다.